예,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어제 특검에서 정말 뜬금없는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저 자신도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지난해 24년 3월부터 계엄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엄 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제 제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년 3월은 제가 원내대표도 아니고 평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는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구석구석을 누비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최소한 수사기관, 특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도 확보를 하고 제시를 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 하는 다른 쪽의 정황을 두고 저를 얽어 넣어서 발표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특검에서는 그런 소설이나 억측, 추측에 의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이 행여나 민주당의 하명수사, 정치 특검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검발 또는 일부 언론에서 여러 단편적인 취재를 통해서 저와 관련된 비상계엄 당일 또는 전후에 관련된 보도들이 있어서 조각조각 일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일부는 정확치 않은 보도가 있어서 한 번쯤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존중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자료는 PT로 시간,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전체적으로 의혹 사실에 대해서 다시 종합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PPT 자료를 함께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첫 출발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의원들 또는 저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 제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제가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12월 3일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12월 2일 월요일 그날 의원총회를 저희들이 장시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민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 3일 전 11월 29일에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날치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날 12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 줄탄핵에 항거하기 위해서 가칭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남발 방탄폭거 규탄 대회를 12월 4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9월 4일 오전 10시에 저희들이 이 본청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12월 4일 날 계획을 하고 그 전날 계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실행을 하지 못한 이후 오늘 9개월 만에 사실은 규탄 대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12월 2일 날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날 대규모 규탄 대회,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규탄 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전날 12월 3일 밤 계엄을 사전에 인지를 했겠습니까? 계엄을 인지를 했으면은 12월 4일 규탄 대회 추진을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다는 것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공모했다는 가설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그날 낮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12월 4일 집회를 결정을 하고 바로 12월 2일 저녁 무렵에 전국 시도당에 그리고 각 지구당의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에 저희들이 규탄 대회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12월 2일 저녁에 전국 시도당 지역구로 보냈던 공문입니다. 이렇게 12월 2일 저녁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12월 3일 계엄을 알았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엉터리 주장들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방증입니다. 그 다음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혼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 의원들 표결을 못하겠다 하는 의혹입니다.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총회는 당일날 최초로 계엄 당일날 최초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곳은 국회였고 또 국회가 출입이 가능할 때는 항상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사로 변경을 2차례 하게 됐던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날 당일 저의 동선을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날 12월 3일 밤 저녁에 제가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뉴스를 통해서 알고 비상한 상황이구나 생각하면서 국회로
하게 됩니다. 밤 10시 39분, 22시 39분 집에서 국회로 출발하면서 22시 40분에 중진회의를 국회로 소집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역시 당 대표실에서도 최고위를 국회로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지시, 중진회의 지시 이후에 역시 여의도로 이동하면서 제가 중진회의로서는 안 되겠다. 의총을 소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2시 46분에 최초로 의총 소집을 국회로 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와중에 22시 56분에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갑자기 계엄이 무슨 상황이냐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제가 겁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하고 서로 전국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약 3분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통상 의총을 지시를 하면은 우리 실무진들이 대개 2, 3분 안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날 당일은 다 같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실무진도 저의 지시를 실제로 전체 의원들한테 문자로 공지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시 46분에 최초 의총 소집을 지시한 이후 약 13분쯤 뒤인 22시 59분에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의원총회 국회로 소집한다는 문자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국회 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집은 강남이기 때문에 국회로 오면서 88 도로를 계속 타고 이동 중인 것입니다. 23시 02분에 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당 대표 주재 최고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통지가 옵니다. 참고로 사후 언론 또는 경찰 발표에 의하면 22시 48분경 1차로 국회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 통제 상황 때문에 국회 출입이 어려우니 최고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합리적인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시 02분에서 4분 사이에 의원 단체방에도 국회 통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당사 집결을 제안하는 글도 올라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실무진과 일부 의원들이 저에게 최고의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었는데 의총 장소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있었고 저는 그 건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최고의 장소 변경에 따라서 지도부가 당사로 이동하니 의총 장소도 변경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3시 09분에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대표실의 최고의 장소 변경에 따른 또 그 전에 국회 출입 통제에 따른 최고의 장소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도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로 변경한 이후에 역시 저는 계속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3시 11분경에 총리께 전화를 드립니다.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역시 계엄 상황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총리께서는 좀 아시고 계실까 해서 당시 상황 파악자 총리께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총리로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도 듣고 향후 경제,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약 7분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23시 20분경 당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3시 22분경 당사에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약 2분 5초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과 당사에 통화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여기서 계엄과 관련하여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모해서 국회 표결을 방해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당사에 통화한 이후에 오히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는 반대로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또 국회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당사에서 대통령과 약 2분간 통화한 내용은 이미 작년 12월 6일 언론에 직접 밝히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간단한 담화 내용을 설명을 주시고 미리 여당 원내대표에게 알리지 못했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간단한 통화를 하고 끊게 됩니다. 그리고 1차로 국회 출입 통제가 일시 완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무진한테 재차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국회의원 신분 확인하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23시 32분경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 지시를 하고, 그리고 33분경에 그 당시 당사에 함께 있던 당대표, 당시 원내대표인 저, 그리고 일부 동료 의원들, 그때 함께 있던 모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합니다. 일부 의혹과는 반대로 대통령 통화 후에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다시 의총 장소를 당소로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은 임시 직결 장소의 의미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본회의 시간이 전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3시 37분경부터 경찰 2천여 명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합니다. 바로 제가 당사에서 국회로 진입한 바로 직후경에 전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던 우리 직원들, 그리고 아마 함께 이동하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차단돼서 이때 이후로 들어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있었고, 그 이후에 23시 49분부터 자정 넘어서 05분 또는 그 이후까지 국회 전면 통제의 상황이 의원들 간 공유가 되고 의원 단체방에도 많은 상황이 얘기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들어올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하면서 당사로 이동해 자발적으로 가게 되고 저에게 의총 장소에 관한 문제 제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침을 정해달라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국회 출입 전면 통제 때문에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국회 안으로 진입이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을 하는 문자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임시 직결 장소의 의미였고, 의원총회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서
제대로 된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미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한테 그러면은 의원총회를 당사에서 하니 당사로 이동을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저 역시 당사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에 임시로 우선 집결해 있으라는 의미로 총장소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사는 국회 바로 길 건너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은 언제든지 국회로 진입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국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의총 장소를 불가피하게 당사 공지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표결 방해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국회의장과의 통화 부분입니다. 이 통화도 많은 곳에서 제가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회의 시간을 30분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제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제가 많은 설명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국회의장에게 제가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으로부터 두 분 다 전화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는 12월 4일 0시 29분 국회의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앞으로 1시간 뒤인 1시 반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본회의 개최 계획을 최초로 저에게 통보한 전화입니다. 그리고 1시 반에 하겠다고 하니 저는 그냥 원내대표니까 직감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아직 당사에 일정 수 의원들이 있으니 우리 의원들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1시 반에 열겠으니 그리 알으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약 7분 뒤인 12시 38분, 밤 12시 38분 의장께서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본회의 개의 시간을 1시 반이 아닌 30분 당겨서 1시에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너무 급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다수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못 들어와서 당사에 있는데 국회의장이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라. 이미 의결 종족수가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끊습니다. 최종적으로 1시 통보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본회의 개의를 그보다 13분 이른 12시 47분에 개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안건 상정이 준비되지 않아서인지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이 빨리 회의를 하고 안건 처리를 해달라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13분간 소요한 뒤에 1시에 안건을 상정하고 한 1, 2분 만에 최종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의결 종족수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가 당시 거대 야당이 192석으로 언제든지 단독 의결 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부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에 영향을 미칠 의석 구조가 애초부터 아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국회 비상계엄 의결 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합니다. 제가 1시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이 의결된 이후에 사실은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이제 의결이 됐으면은 원내대표는 나와서 빨리 당사에 와서 의원들과 대화를 해달라 하고 재촉이 있었으나 제가 당시에 약 1시간가량 국회 밖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출입 통제 때문에.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2시 5분에 제가 나오면서 여러 언론인들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당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 이동해서 의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그날 종일 통화가 되지 않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화가 밤 2시 58분, 새벽 2시 58분에 비로소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상황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들은 후에 제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왔느냐 확인을 하고 도착했다고 하길래 제가 빨리 신속하게 계엄 해제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당시에 공감을 하고 잘 알겠다,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우리 의원들께 당시 당사에 모여있던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한결같이 이 방침을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으로 국민들께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당시 원내 수석과 원내 대변인을 저희들은 3층에 있었고 1층에 언론인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1층으로 보내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조치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우리 의원들의 뜻 그리고 그것이 당론임을 밝히면서 언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기사 전달 내용을 확인하시면은 당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4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큰 줄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실관계 대체적으로 시간 분단위까지 특정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거짓 프레임을 씌워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민주당의 표결 방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계엄 해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당시 실시간 중계된 언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이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하는 전화를 했을 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는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을 했고 의장은 최종적으로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요청을 하는 등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에 진입한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표결 참여 또는 불참에 대해 어떠한 언급 지시도 한 바 없습니다. 만일 제가 표결 불참에 대해 언급했다면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그 내용이 공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찬성 표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의석 구조상 당시 거대 야당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당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 의결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장도 당시 여당 원내대표인 저와의 통화에서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정치 공세용 거짓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문제 삼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본회의에 불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오후 2시 전국 당원 수천 명이 참석하는 가칭 이재명 민주당 탄핵 남발 방탄폭고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4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구성원 어느 누구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당일 갑작스러운 계엄 발표 소식을 사후에 뉴스를 통해서 알고 급히 집에서 국회로 이동 중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과 향후 전국 우려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바 있고 약 10분 후인 한덕수 국무총리께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평시에도 총리는 원내대표에게 국회 대응 전략 등 정무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시 또는 요청을 한 바가 없으며 계엄 당일에도 당연히 한 총리가 저에게 표결 방해 관련 당부 등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국회 전략은 평소 대통령실 등과 당 원내 지도부 간에 대화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당일날 갑작스러운 계엄 상황 발표를 듣고 평소에도 정무적인 상황에 관해서 수차례 매일 대화를 하던 정무수석, 비서실장에게 전화조차 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의혹을 더 크게 키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주 하던 통화를 어떻게 이 엄청난 계엄 발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궁금하지도 않았냐, 어떻게 통화도 안 했냐, 그러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통화들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로 공모하여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는 계엄이 선포된 지 약 1시간 후인 밤 11시 22분경 당사에서 약 2분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통화 직후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밤 11시 30분 조금 지나 당사에 같이 있던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처럼 정무수석, 국무총리,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표결을 방해하라고 요청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려 했다면은 제가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지 않고 당사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그와 반대로 행동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변경해 혼선을 주어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국회 출입이 가능했을 때 의총 장소는 항상 국회였으며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을 때만 당사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일 제가 최초로 소집한 의총 장소는 국회였으나 그 다음에 당사로 바뀐 것은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출입 통제를 이유로 최고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데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꾸고 함께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자정을 넘어 의총 장소를 당소로 변경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미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단체 대화방에도 당시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 출입 통제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임시 직결 장소의 의미로 실제 거기서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국회에 진입한 의원들도 당사로 다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를 않았고 저 역시도 국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에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저는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민주당의 표결 방해 의혹이 거짓 프레임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처럼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민주당의 표결 방해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4일 새벽 2시 58분경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사실을 새벽 3시 22분 중앙당사 1층에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정진석 실장과의 통화는 계엄 당일 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때 최초 통화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자 민주당의 허위 날조 의혹을 무너뜨리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그 누구도 계엄 관계자와 공모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 탄압을 위해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는 거짓 선동,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검도 정치적 편향, 하명 수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서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요청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서 그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장시간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회의장 통화 이런 부분도 제가 회의 통보를 받았을 때 우선 여러 의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당사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우선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 들어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그것만 따가지고 추경호가 계속 국회의장에게 지연 전술을 썼다.
그래서 뭐 들어올 시간을 달라 아니면은 30분을 연기해 달라고 했다 등등 이런 이야기로 자꾸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고 일부 보도되는 듯 해서 오늘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혹시 한두 분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질문만 받고 지금 뭐 수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 얼마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예, 우선 한 총리께서 그 공소장에 있던 내용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추정해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뭐 정황상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의 취지로 통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취지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부연 설명하면서 해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국회에 들어와 있고 저는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 몇 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표결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저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원내대표는 늘 총의 다수의 중의를 모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원내대표의 또 하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당사에 모여있던 다수 의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의견을 좀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 답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우원식 의장 전화가 오고 그다음 마지막 상황이 진행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해야 될 또 책무나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중하게 또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진 의원들 의견을 들어가야 된다,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동훈 대표가 거듭 이 당대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내달라, 대형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대표가 냈으니까 안 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회로 의총을 소집하고 급하게 국회로 오는 와중에 최고의 장소가 이제 당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저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사로 바꿔서 당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당사로 이제 오느냐 중간에 확인 전화도 오고 해서 당사로 가고 있다, 곧 도착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출입이 뭐 가능한 것 같다, 또 국회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아니 급하게 당사로 오라고 그러는 것도 갑자기 또 국회로 또 왜 가자 그러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초반에 거기 있던 한 대표하고 얘기를 나눈 게 아니고 옆에 있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바로 그런 대화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거고 저는 이렇게 최고위가 당사로 바뀌고 그러니까 다 의원들이 다시 당사로 이동하라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중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있으면 곧 일부들 도착할 테니 여기서 의견을 좀 모으고 그다음에 또 국회로 갈 수 있으면 가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잠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입 가능한지를 확인을 다시 재차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 가능하다고 해서 통화 이후에 다시 국회로 이동하고 공지를 해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책에 보면은 직접 저인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위법한 뭐 계엄이다 뭐 그에 관한 입장을 원내대표도 한번 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경황도 없고 이것이 위헌 위법한지 거기에 대한 사실은 확신도 없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대표께서 당의 대표 명의로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거에 또 순차적으로 제가 사실은 상황도 정확히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관해서 당 대표가 1차 판단을 해서 그런 입장을 냈으면은 저는 그것으로 우리 당의 입장은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 대표의 메시지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제 아마 다음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약하고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개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